자, 이재명이하고 조국이가 서로 앞뒤 다퉈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조국이는 윤 대통령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어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구속시킨다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다.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짭하고 얍실한 생각이다.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됐고 국힘은 총선 참패했다. 원내 3당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고 단호하게 말할 게 있다. 이 말에 대한 대통령실 답변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도 지난 4월 12일 총선이 끝난 뒤에 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수회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협조나 협력이 필요할 거다.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민주당 공동상임선거위원장을 했던 김부겸도 윤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재명을 만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 운영의 큰 틀을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민주당의 당선자도 그렇게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힘의 김재섭이도 영수회담은 좋든 싫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대통령실은 조직 정비 핑계로 영수회담에 거리를 두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는 김부겸 총리설이 나오는데 윤 정권의 성격으로 보면 문 닫았으면 닫았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200석을 넘기지 못해서 웃음을 총선 이후에 상실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으로 양문석이와 김준혁이 문제만 없었으면 총선 한 일주일 전에 200석은 넘을 거라고 내부 조사에서도 예측이 되었던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살려달라고 막판에 업소를 한 것은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에 자체 판단을 해보니까 자, 민생 투어를 하고 대파 논란 의료 담화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의석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8, 90석이라는 작년 말에 전망이 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 140석 정도 올라갔는데 다시 100석으로 내려가는 일이 4월 말에 이제 이 3월 말 4월 초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서울 49석 중에 6석이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자, 2월 달쯤에 이제 130석 정도 되지 않겠나 이야기가 나왔고 좀 잘하면 150석도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야당표가 모이고 하면서 3월 말 4월 초에는 실제로 이 100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00석 안팎으로 목표가 내려갔고 그래서 한동훈 입에서도 개헌 저지선을 사수해달라.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내부 여론조사나 여러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200석을 넘길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산에서 지금 마지막에 낙동강 벨트에서 표가 빠지고 서울에서도 몇 개가 이렇게 빠지면서 결국은 108석이 여당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200석을 넘기면 김건희 특검 문제를 밀어붙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도 시작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윤이 항복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럼 법적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재명이 생각한 거예요. 야권이 김건희를 밀어붙이는 문제는 결국 김건희 문제를 던져서 이재명이나 조국이 자신들의 법적 리스크를 빠져나갑니다. 지금 영수회담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2조 심판으로 몰고 가서 결국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패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용산 메가시티도 통하지 않았고 24번의 민생 토론회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당의 낙선한 청년 후보들 이야기가 보면 굉장히 돌아가는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우왕좌왕 총선을 했다. 전략이란 게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이 지금 조국이야 어차피 깜빵 대기소 입구에서 이 제3당의 대표가 됐고 또 자기 당의 세력을 민주당의 친문들을 탈당시켜서 원내 교섭단체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민주당과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이 나서 희망이 생겼어요. 절망에서 희망이 생겼고 이재명은 엄청난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200석을 넘지 못해서 결국은요 솔직히 뭐 160석이나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75석이나 야권 다 합친 192석이나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이재명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불만스럽다. 조국은 잃을 게 없지만 이재명은 어떻게 하면 200석만 넘겼으면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도 할 수 있고 윤회 김건희 특검 거부권도 무산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윤이 항복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항복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행태로든 합의에 의한 헌정 중단을 만들어내고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그건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그런 권력 분산형 대선하고 다른 의미죠.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윤 정권의 이 몰락을 끌고 올 수 있고 그것이 좀 부드러운 방법이냐 강한 방법이냐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모든 고리들이 아직 재판이 1심이 선고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헌정 중단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윤 정권이 자기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고리라고 하면서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서 이재명은 지금 또 윤하고 영수회담부터 시작해서 먼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100만 원의 벌금이 나와서 의원직을 사퇴당하고 당대표를 물러나고 출마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200석이 안 된 게 땅을 칠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윤 입장에서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버텨보겠다. 자, 총선 전에 국민의힘의 의석이 한 114석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 자, 그 의석으로 가지고도 버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요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이 며칠 있다가 17일 전으로 입장을 지금 발표할 거다. 비서실장과 총리를 지명하고 머지않아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현재로서 윤의 입장은 뭐가 바뀌었느냐. 총선 이전보다 몇 석 줄어든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공세가 감당이 불가능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딜이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요. 일단은 끝으로 버티는 척 해야 나중에 딜도 유리하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일정이 요즘 거의 공개된 일정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판을 갖다가 짜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좋은 판이 짜질 거라고 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나 조국이 영수회담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법적 문제와 퉁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강한 형태로 김건희 특검을 영수회담을 안 해주면 압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윤한테 지금 200석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압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